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박 부장입니다. 오늘 상당히 시장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들, 제가 기존에 많이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좀 상승을 해주는 하루였기 때문에 이것이 클래스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좋은 종목, 매출과 영업이익과 재무적 안정성이 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다고 주가 올라갑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정책적 이슈라든가 기업 개별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 이벤트 이런 부분이 보태짐으로 인해서 주가는 강하게 상승해 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한눈에 시장 마감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사점을 좀 파악을 해보고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갈까, 과연 오늘과 단절된 종목들이 갈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단절된 종목이 내일도 가지는 않겠죠. 오늘을 잘 파악을 하시면은 내일도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상당히 클래스가 느껴지는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날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2200포인트 돌파를 했고요. 오늘 특히나 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유입이 대단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날 대비해서 상승해서 781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트럼프 홍콩 특별주의 박탈 공식 서명이라든가 이로 인한 미중 간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은 증시에 기존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적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현 시장은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단히 민감하게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을 거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 시장, 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글로벌 시장을 파악을 한다는 얘기는 트렌드, 흐름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예, 괜히 사이드에 있는 전혀 현재 흐름과 이렇게 걸맞지 않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곧 돈이죠. 돈은 곧 비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상승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그 상승 섹터는요, 제가 오전장 마감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은 PCB, 이 폴더블 폰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부품주 이런 부분이 또 좋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 폴더블 폰, 이 갤럭시 부품주에 관련된 종목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SD 상당히 생소한 뭐 반도체 관련된 용어인데요.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당히 눈에 띄는 게 이게 5G 네트워크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더 상당히 그동안 좀 무거웠던 이 KMW의 상승세가 대단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계속 각 부장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MW, 다산 네트워크스, 서진 시스템, 뭐 오이 솔루션, 그리고 RFHIC,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선택하시고 흐름만 따라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결국은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수소차지 않습니까?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수석 부회장인 그 정의선 부회장께서 상당히 그 횡보가 바빠지시고 빨라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주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미중 간의 격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전일에도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미디어 엔터주에 대한 주목을 하셔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하면은 오늘 좀 못 올랐습니다만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JYP ENT, SM, 기타 YG 플러스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영화 관련된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J 컨텐트리 이런 종목이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강원랜드 뭐 이런 종목들도 잘 눈여겨 보시면은 아주 저점에서 싸게 사서 결국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카조노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사고 그리고 인내심을 좀 갖는다면은 대박이 나요. 대박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평범한 주식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평범한 주식을 매수를 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죠? 쌀 때 남들이 신경 쓰지 않을 때 사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차이나는 클래스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된 그러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좀 살펴보고 트렌드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만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LG화학, KMW, 삼성전기, 삼성 SDI, LG생활건강, 시젠,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해준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중복이 되죠. 현대모비스, KB금융, LG전자, 기아차, 대림산업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하나솔루션까지 해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 하나솔루션은 어제도 제가 오늘의 마감 증시에서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 말씀드릴 때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은 매수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걸 따라가셔야 돼요. 뭐 친구의 이야기라든가 가까운 증권사의 어설픈 PB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들으시면 안 돼요. 저도 PB 생활 했는데 25시간 풀로 공부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누가 봐도,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우리 모두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성공 투자가 바로 톡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라는 코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 4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나 또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안 좋을 때 사셔야 돼요. 안 좋을 때. 그러면 살짝 올랐다가 빠졌다가 안 좋은 종목이네. 재물제표 보니까 안 좋은 종목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견딜 수 있는 분들, 좀 바닥권에서 모아서 갈 수 있는 분들은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OLED 쪽으로 간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OLED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방 산업에서 상장된 회사는 LG 디스플레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조금 지루하고 신뢰가 좀 덜 가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주식, 실적이 좋다,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갑니까? 상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주식에 이벤트가 주어져야 되고, 이벤트가 주어졌다면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돼야 돼요. 집중이 돼야만이 수급이 개인 수급이든 외국인 수급이든 기관 수급이든 이 수급이 들어와줘서 올라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검색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오전장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파미셀 AB 프로바이오라는 종목의 이 거래량이 상당히 눈에 띄면서 검색 상위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신풍제약 사망자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율이 감소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현대차와 BH입니다. 현대차, BH. 현대차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불식시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H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상한가 종목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격 조정 다음에는 상승입니다. 내일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살짝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겠죠. 그럼 눌림이 나올 텐데 그 눌림 때 매수를 해준다면은 BH 성과가 날 수 있다,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검색 상위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홍콩 특별제위 취소 공식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공식화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기존에 사전에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증시 충격에는 일시적이라는 분석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시장에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로 인해서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홍콩은 금융의 메카입니다. 금융의 메카가, 아시아 금융의 메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간 일시적으로 충격이 반영됐고 크게 시장은 반응하지 않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서서히 그 약효라 해야 됩니까? 효과가, 충격이라 해야 되겠죠? 이 충격이 서서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현상적으로 수급적인 요소에서 대단히 좋은 시장인 것만 분명합니다만은 이런 충격적인 요소에 의해서 시장에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투자를 하셔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버셨습니다. 100만 원 수익금 빼놓고 원금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즉 개인적인 투자 ROE를 높여주는, 회전율을 좀 높여주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항상 리스크 마인드는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일정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일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초보, 닭고기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가 있고요. 셀트리온 간다 또 간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셀트리온의 성장성, 셀트리온 그룹주의 성장성은 그 누구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도 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인체 임상 시험이 시작된다. 시장에서 스파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PO 상장하면서 신규 상장 종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월의 소매 판매 지수,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수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국의 2분기 GDP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엄청난 숫자의 가 나오게 되면 그렇겠죠.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한 1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숫자는 뭐 3밖에 안 된다. 그러면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10 정도 예상했는데 20 나왔다.
폭등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그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소매 판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내의 어떤 이슈에 의해서 주요 강세 업종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 업종이 대단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홍남기 부총리께서 주택 공급 대책 하나로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관련한 GS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 신원종합개발, 상지카일룸, 신세계건설 등 뭐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 이렇게 구분해서 상승해줬다. 어쨌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가 추후에 나올 수 있겠구나, 요 정도 시사점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수소차에 대한 어떤 관심,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소차 특히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 오늘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만 메이저급의 종목들은 약했습니다만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두산 피어셀이나 일진 다이아나 이런 종목들.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에 앞으로 정부 그린 뉴딜 정책으로 13조 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좀 스파트라이트를 좀 받은 게 현대차입니다. 글로벌 2025년까지 수소 전기차 점유율 10% 목표하겠다. 오전장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뭐 코롱 머티리얼, 뭐 삼화전자, 현대차, 세종공업, 세원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살짝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사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우시죠, 사실은. 하지만 현대차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께서 횡보가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SK의 또 최태원 회장님 역시 또 횡보가 빨라지셨죠. 이런 분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감이 뭐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이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성과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차는 오늘 좀 갭 상승을 했는데요. 뭐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따라서 매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면은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의 패턴을 줄이고요.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 차량 쪽의 비즈니스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새로운 데이터, 실적 데이터가 미래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최태원 회장님 말씀드렸는데 SK 많이 빠졌죠. 제가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SK 관련된 전략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아주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코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이 차이나는 클래스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사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실적은 코롱 머티리얼이 좋게 나옵니다. 하지만 재무적 안정성이 조금 많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그냥 수소 관련된 기업이 좀 상한가를 갔구나, 여기서 시사점을 받아서 앞으로 이 수소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요 정도 시사점만 파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급등주들 단번에 꺼지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매수를 해서 짧게 단타하는, 매매하는 전략도 괜찮겠죠. 하지만 저는 뭐 요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매매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오늘 좀 핫하게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 5G 한국판 뉴딜 수혜 하반기 투자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에 제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덕전자와 그리고 또 한 종목을 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대덕전자가 플러스 한 10%권 정도에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 끝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했는데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죠?
예, 대단한 성과가 있었던 날입니다. 어쨌건 오늘 또 이 5G 관련주 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그동안에 좀 무거웠던 이 KMW에 강한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강한 상승의 원동력은 바로 외국인의 40만 주 이상의 순매수라는 거죠. 전망을 보고 샀겠습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쇼커버링 물량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설령 그 내용이 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상승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최근에 또 거래량이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살짝 KMW가 가격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뭐 성장성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니 그걸 믿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 오전장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BH라는 종목이 오늘 장 마감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 DKT, 예, DKT가 퀄컴의 이 5G 안테나 케이블 공급 소식에 상한가 같다, 동반 상한가 같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BH와 DKT 종목을 주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바로 차이나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월 30일날 저점을 찍고 올랐다가 가격 조정 나오고 어느 정도 에너지 비축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와졌다는 측면도 주목이 된다. 그러면 단번에 사서 우리가 수익을 남깁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해서 매수해 주고 또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빠질 때 가격 전략이 있겠죠. 가격 전략은 뭐 곽 부장하고 함께 하시면은 가격 전략도 수립해 드립니다.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분할 매수 기다리면 수익을 먹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덕전자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덕전자가 대덕과 지주회사 대덕과 대덕전자 사업자회사로 구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주가 빠진 후에 점차 향후 어떤 강한 전망, 긍정적인 전망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상한가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당일 매매 당일 매매를 한다 하더라 해서 물렸을 경우에는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라고 전제를 붙이고 당일 매매에 좀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함께 수반되면서 강한 상한가가 올라와 주는 게 대단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주는 여러분도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자료 한번 정리해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에 또 올리게 될 건데, 앞으로 이 종목이 주목받습니다.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UTG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기판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뭘로 바뀐다?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유리 기판이 깔린다는 거죠. 여기 UTG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LET라는 종목이 오늘 10% 올라주는 게 대단히 모멘텀 측면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제 겨우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모멘텀을 잡아가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있죠. 실적주를 하셔야 된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7.2%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요? 2020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229%의 성장 전망이라는 거죠. 어쨌건 대단히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업이익의 증가폭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림 지주가 2분기 실적 개선주로서 역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림 지주. 여러분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림 지주. 그래서 닭고기, 맛있는 닭고기. 그래서 오늘 8.4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도 이렇게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제 초기 국면이다. 상승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요. 오늘 거래량 한번 살짝 터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이 코론 머티리얼 빼놓고는 다 좋은 종목이에요. 매출, 영업이익, 특히 재무적 안정성이 완비가 된 종목이죠. 여기에 이슈까지 더해진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고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개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이 용기를 받아서 계속 뭔가를 무료로 아주 주옥 같은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안 눌러주면 이제 느슨해집니다. 해봐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은 열심히 또 에너지를 받아서 열심히 좋은 종목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